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물어봐도 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뽀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죠?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수년 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영고에 입학한 아이들, 공부를 못한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폭력성이 강한 아이들,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의 관심을 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무언가를 물어봐도 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네 라고 맥없이 대답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확인과 체크만 하려고 하는 어머니, 엄격한 어머니, 그리고 성질이 급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수동적인 형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에 대한 의견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외출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니면 직장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도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겠죠. 우리 아들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어서 손 씻고 와, 간식 줄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는데 도끼 눈을 뜨시면서 학원 다녀왔어? 늦었어, 안 늦었어? 오늘 제대로 공부했어? 오늘 뭐 배웠어? 그럼 아이는 대답하겠죠. 분수의 나눗셈 배웠습니다. 그래, 책 가져와서 풀어봐. 못 풀어? 왜 못 풀어? 오늘 배웠다면서 왜 못 풀어? 펜을 잡고 이제 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쪼으면 뇌는 경직되게 됩니다. 아는 것도 못 풀게 되겠죠. 그럼 어머니께 또 얘기하시죠. 오늘 시험 봤어, 안 봤어? 아이는 시험 봤다고 하겠죠. 시험지 가져와봐. 아니, 가방 가져와봐. 그리고 어머님은 가방을 보기 시작합니다. 구겨진 시험지를 보고 왜 이렇게 시험지가 구겨졌어? 쫄대 파일로 정확히 넣어갖고 다니라겠지. 이 자식이 말이야,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점수가 이게 60점이네? 너만 60점인 거야?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아이는 대답하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려웠어요. 그래? 아마 너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님께 혼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있겠죠. 혼나서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공부가 될까요? 손톱을 뜯거나 입술을 물어뜯고 있겠죠. 직장에 다니신 부모님이라면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담배 피시는 아버님이라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시겠죠.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나 이 직장 언제 때려쳐버릴까. 미치겠네. 이러시겠죠. 아이는 책상에 앉아서 뭘 할까요? 담배 피러 갈까요? 아니면 가정을 때려쳐버릴까요? 묵묵히 앉아서 감정을 삭히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맛있는 저녁 밥상을 위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겠죠. 여전히 아이는 공부한 척을 하고 있겠죠. 자, 맛있는 반찬이 식탁에 차려지고 아버님께서 퇴근하고 오십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가 느닷없이 어머님은 또 아이한테 질문하시죠. 수학은 그렇다 쳐. 그럼 영어는 좀 어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이는 대답하겠죠. 영어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면 어머니께서 괜찮아요가 뭐야? 괜찮아요. 잘한다고 해야지. 너 학원 보내려고 엄마 아빠가 밖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잘해야지. 괜찮다가 뭐야? 라고 어머니께서 또 아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옆에서 아빠가 한 소리 하시죠. 제발 밥 먹을 때는 아이 야단 좀 치지 말라겠지. 제발 좀 밥 좀 먹자. 그럼 엄마도 또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새벽 늦게까지 술이나 처먹고 다니면서 당신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어? 라고 또 반격을 하십니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다니까. 정말 그 숟가락 탁 내놓고 나가시겠죠. 그리고 아마 또 냄새나는 연기 품으실 겁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어떨까요? 맛있는 반찬을 두고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먹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척 앉아있겠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과일을 예쁘게 담아와서 과일 먹자고 하십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당신도 이리 와서 과일 먹어요 라고 말하죠. 아빠들은 이때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꼭 같이 먹자가죠. 그렇죠? 자, 과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는 이러죠. 뭔가 나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이는 얘기를 꺼냅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조별나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조장이 다른 아이들의 말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우리 비 조만 C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아이는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내 편이 되달라는 것이겠죠. 그렇구나. 너가 기분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 저장인 아이가 여러 조언들의 마음을 다 읽어서 좋은 의견을 도출했으면 좋겠는데 그 저장인 아이가 좀 이기적이었다. 그래, 다음에는 너가 더 열심히 해서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서 꼭 너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화이팅!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줘. 라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저장이 누군데? 그 아이 공부 잘해? 거봐, 인생은 공부야, 성적이야.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 거고,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아이한테 무시당하는 거잖아. 네가 공부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어봐. 그 아이가 너를 무시하겠어? 사회에 나가봐. 인생은 성적이야, 인생은 공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으란 말이야. 책을 읽어서 논리력도 키워야지. 너 오늘 책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는데요? 거봐, 빨리 가서 공부하고 책 읽어.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야단으로 대화가 끝난다는 것이죠.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수 없겠죠. 아이는 오늘 집으로 귀가해서 확인과 체크만 받고 결국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야단만 맞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감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힘없는, 맥없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겠죠. 아이를 체크하는 건 좋습니다. 확인하는 건 좋습니다.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확인과 체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과 체크하면서 어제보다 나아진 뭔가 있을까? 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는 확인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가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있을 때 책 딱 덮고 아이 데리고 공원이나 산책 한번 가세요. 그리고 붕어빵 하나 사주면서 어깨동무하고 헤드락 한 번씩 걸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길거리를 거닐어 보세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머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듣고 싶은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편에 서서 아이가 듣고 싶은 얘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서 아이 기도 살려주고 자신감도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흠을 잡기 위한 체크가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한 확인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칭찬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 정도 칭찬했는지 기록을 하면서 본인도 칭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 길을 살려주고 그 아이가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 학원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칭찬 많이 해주고 싶죠. 칭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우주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